더 큰 상승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홈센터 홀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홈센터 홀딩스가 이제 6%의 상승 흐름들을 보였고 현재는 1%로 상승폭이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 상승이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어떤 상승이 관련 수혜주로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 대선 테마주들은요, 대선이 시작되기 보통 한 2년 전부터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관련주들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윤석열 관련주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낙연 관련주들도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들도 약간 뭐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공교롭게도 홍준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가까워진 이 시점에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어떤 지지율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지지율이 크게 급증하면서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홈센터 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과 함께 홍준표 관련주로 최근에 엮여서 급등 시세를 보여준 게 뭐 DSR이나 이런 종목들 있죠. 단기간에 급등 보였던 종목이고, MH 에탄올 같은 종목도 단기간에 급등을 보였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홈센터 홀딩스의 계열 회사인 보강산업도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을 보였던 종목이죠. 굉장히 뭐 홍준표 관련주들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 무학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홈센터 홀딩스처럼 이렇게 이제 최근에 조정이 나왔잖아요.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대부분 다 투자 경고가 걸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MH 에탄올도 투자 경고가 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쉬어가고 있고, 홈센터 홀딩스도 쉬어가고 있고, DSR이나 이런 종목들도 투자 경고가 걸린 이후로는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100%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이 단기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나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투자 경고가 걸린 상황 속에서도 더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있죠. 근데 뭐 그런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뭐 많지는 않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다른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이 대장주로 올라오죠. 투자 경고가 걸리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새로운 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생기는 경우가 많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선제가 약간 좀 대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경고 걸린 애들은 좀 쉬고, 어떠한 새로운 종목, 그 다음에 뭐 투자 경고 안 걸린 종목들, 이런 쪽으로의 어떠한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오늘 이제 한국선제의 어떤 급등이 나오는 이유는 뭐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야권 지지율 1위 홍준표 후보 TV 토론 앞두고 강세. 되게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죠. 너무 성의 없이 뭐 재료를 갖다가 그냥 만들어서 상승의 이유로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상승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뭐 그냥 갖다 붙인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미 뭐 지지율 1위고 뭐 그런데 지지율 1위에 올라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선제만 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뭐 크게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가도 대체적으로 뭐가 가냐면 이렇게 투자 경고나 이런 것들이 없는 종목들이 잘 가요. 휴맥스 홀딩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상승도 좀 유지가 되는 편이고, 요거는 약간 꺾여 있네요. 대체적으로 일단 투자 경고가 걸리면서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홈센터 홀딩스도 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이 종목의 이슈,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어떤 추후에 또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뭐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아시겠지만은 외인들 기관들이 잘 안 들어와요. 들어와도 뭐 단타나 이 정도죠. 그래서 수급을 보면 이 상승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투신들이 사서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 상승에서 단타를 친 거죠.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메이저들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고, 왜냐면 시총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얘네들 포트에 넣을 수 있는 기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단타 정도고,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주가는 급등이 나오니까 이런 급등을 만들어내는 어떤 주체를 통칭해서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거겠죠. 그랬을 때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뭐 거래량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거래나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에서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는데, 뭐 이슈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 거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어떠한 이탈된 흔적은 별로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고, 여기서 터진 거래량이 유통 주식수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어떤 손바뀜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바뀜이 있었고, 분봉을 들어가서 봐도 사실상 이렇게 어떤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흔적은 있는데 떨어지거나 이렇게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전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어떠한 수급의 이탈은 현재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 상승을 통해서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한 2,500원대 정도까지 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난 한 20년은 좀 그렇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올해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의 어떤 최대 매물대예요. 이 구간이 최대 매물대입니다. 최대 저항대고, 이번에 올려줬단 말이에요. 주가를 올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음봉에 어떤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이런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 있는 어떤 매물을 좀 소화해주는 그런 그림인가?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관련주로 갔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매물 소화를 해서 다시 또 어떻게 뭐 흐름들을 뭐 만들어가면서 이후에 어떤 다른 그림을 또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이고, 그런 이제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 이 홈센터홀딩스가 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 SOC나 이런 대형 SOC 관련주로서 어떤 이제 수혜주, 정책주로 부각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전에 뭐 이런 이제 대우나 그 다음에 대구공항, 이런 이슈 속에서 항상 급등을 보였거든요. 4대강 이슈나 이런 것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후에 어찌됐든 붙이면 그냥 뭐 끼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종목군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더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거는 조금 이제는 힘들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이 상승에서 어느 정도 그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대로 더 가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뭔가 조정 이후에 다시 더 큰 상승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모멘텀.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로도 엮일 수도 있다. 왜냐면 이 회사가 골재채 취업을 하는 계열사도 가지고 있고, 건축자재에 대한 어떤 도소매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엮자고 하면 뭐 신공항 관련주로도 엮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국가 대규모 SOC 사업이잖아요. 뭐 얘네들이 뭐 대운하를 뭐 해가지고 대운하 관련주가 됐겠습니까? 얘네들이 뭐 대구공항에 뭐 진짜 뭐 해서 관련 수혜주가 됐겠습니까? 대규모 SOC 사업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어떠한 이제 트로이카 세 종목이 있죠. 홈센터, 특수건설, 이화공역, 잡주계의 3인방, SOC계의 3인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되겠는데, 과거에도 어떠한 이제 대운하로서 또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항상 홈센터, 이화공역, 특수건설 이 3대장이, 옛날에 울트라건설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이 거의 뭐 흐름들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대규모 SOC 사업에 따른 수혜주로서 이 홈센터홀딩스의 재료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또 부과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주 뭐 이런 쪽으로도 좀 더 모멘텀의 그런 부분들이 확장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과연 여기서 붙으면서 또 올려줄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상승을 하고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올지는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서 어떤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홈센터홀딩스가 주 초반에는 약세고 주 후반에는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갈 때 거래가 안 터져요. 어떤 이제 강한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터져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제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 뭐 분출이 안 된 건지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에너지가 소진돼 가지고 더 갈 마음이 없는 건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2100원, 2150원짜리 무너지면은 이 상승세 조금 꺾인다 이렇게 봅니다. 한 뭐 지금 2배 이상 올라왔는데 사실 어디서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5일선이 깨졌죠. 깨지고 나서 지금 뭐 며칠이 돼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머물러 있는 위치가 이전에 2100원, 2150원의 지지 기반, 여기 저항 때 뒀던 자리예요. 올라갈 때 두들겨 맞고 올라갈 때 두들겨 맞은 자리. 근데 이거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거든요. 간신히 지켜내긴 지켜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흐름들,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을 분명히 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흐름들이 더 연장되고 할 거면 2100원과 2150원 자리가 여기서는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이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흐름들을 줘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되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음봉의 거래량이 터진다거나 그러면 반등 주고 좀 꺾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 반등, 이 하락에 대한 어떤 반등을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는 2100원하고 2150원짜리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의 반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고점 뚫고 넘어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고, 거래가 또 붙어야 되겠죠. 아니면 거래 없이 간다거나 반등 주다가 음봉 크게 터진다거나 그러면 여기까지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저항이 되는, 또는 이 상승에 어떻게 보면은 좀 끝자락이 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멘텀도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려면 모멘텀도 붙어야 돼요. 그런 것들 없으면은 더 올라서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2100원과 2150원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거래량이 터지고 새로운 모멘텀이 붙는지를 좀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이 다소 좀 꺾여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킬 자리는 잘 지켜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여부 어떻게 나오고 어떤 모멘텀을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전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고점 넘어가지 못하고 되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는 2100원과 2150원을 기점으로 해서의 어떤 지지 기반 하나의 반등 여부들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꺾이면 이 상승세 꺾이는 거예요. 좀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쉬어가면 이제 밑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하락 멈추는 걸 보고 반등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보루, 최후의 마지노선은 2100원에서 2150원 정도를 기반으로 한 반등, 여기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고 가느냐, 모멘텀이 붙으면서, 아니면 거래량도 없고 모멘텀도 안 붙고 하면서 일시적인 반등 주고 되밀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중차대한 변곡점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 밑으로는 2100원과 215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때 1차적으로 부딪힐 자리는 2300원대 초반, 2330원대가 1차적인 저항대가 될 것 같고, 이후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자리니까 뭐 2,500원, 600원 자리, 뭐 이런 자리까지도 이제 뭐 반등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좀 뚫어내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와야 좋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관련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흐름들을 지금에 놓여져 있는 흐름들을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이 종목을 위에서 산 사람도 있고 밑에서 산 사람도 있고 중간에 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어떠한 단가에 따라서 대응의 기준은 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2100원과 2150원을 기점으로 반등 여부를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마감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 리딩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